네, 재정 설계 정보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UNI 월드와이드의 김원석 시니어 마케팅 디렉터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은퇴 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10년, 20년 전과 또 지금은 판약에 다른 게 그만큼 평균 연령이 거의 100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은퇴 자금은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꼈고 또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또 파생 상품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가능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생명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나의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재정적인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요즘은 이제 이 생명 연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은퇴 자금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네. 연금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IRA라든지 네, 예. 401k 그리고 뭐 SEP IRA, 뭐 Defined Benefit을 네. 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 이제 연금 상품으로 네네.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유리한 것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네, 드렸는데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30대, 40대, 50대 때 네. 내가 그런 연금을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솔직히 60대 그 은퇴 플래닝 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 60세가 되셨는데 아무런 연금 준비가 안 돼 계신다. 이런 분도 솔직히 빨간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제일 좋고 네. 또 그 어떻게 내가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플래닝이 늦었지만 들어가 주셔야 돼요. 솔직히 네. 지금 70세가 됐다 그러면 많이 늦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예. 솔직히 좀 어떤 아무리 재정 플랜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네. 솔직히 방법을 찾기가 많이 어렵지만 60대 초반에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60대도 예,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늦었지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상담이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네. 어떻게 연금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네. 첫째는 그 생명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어떤 저축 상품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생명보험이 좋은 생명보험인가요? 네. 하고 물어보면 네. 예, 첫 번째는 싸고 많은 커버를 그래서 그렇죠. 내가 15불을 내고 100만 불짜리 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들을 때 굉장히 좋죠. 매달 내가 15불을 주는데 네. 혹시 내게 문제가 생기면 100만 불이라는 금액을 생명보험회사가 준다. 네. 굉장히 괜찮은 얘기죠. 하지만 그게 만약에 10년짜리 기간성 보험이라고 그러면 네. 30대 분이 10년, 15년 그런 기간성 제한 상품으로 그 보험을 산 거예요. 네. 예. 그러면 40세가 되고 45세가 됐을 때 다시 그 보험을 갱신해야만 되겠죠. 그때 그렇죠. 보험료가 상승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10년 안에 15년 안에 그런 뭐 돌아가실 확률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생명보험회사 그런 싼 보험료를 책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좋은 생명보험은 네. 제가 죽었을 때 살아있는 보험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예. 내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 보험이 살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 그 네.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죠. 그렇죠. 그거를 전제로 두고 얼마를 내가 내야지만 그 생명보험이 살아 있을 것인가. 네. 첫 번째는 프로텍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으로서 살고 있는데 혹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네. 가정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세탁 장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제 워런티를 커버받든지 그렇죠. 워런티가 없는 경우에는 좀 많은 어떤 그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그 기계를 새로 장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근데 우리 인생에는 워런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워런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이 기본적인 어떤 명제는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요즘 이 파생 상품들 중에 이 보험에 좋은 이자율을 사용할 수 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보험을 갖고 있다.
이 보험의 기본 보험료와 모든 네. 비용이 한 150불이 된다. 네. 그러면 이 150불은 저축이 전혀 안 되는 금액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50만 불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사고 나면 지금 매달 내는 그 자동차 보험이 사고 시에 그걸 커버해주는 어떤 소모적인 그런 보험이잖아요. 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50만 불을 내가 가입해 있고 만약에 종신보험이다. 150불을 내가 종신토록 내야지만 이 50만 불을 네. 커버 받는다. 그러면 150불은 보험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좀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 네. 나는 150불을 내고 엑스트라로 1000불을 더 저축하겠다. 네.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 준 보험 기본 이자율이 4%다. 네. 그러면 150불은 이자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고요. 그렇죠. 엑스트라로 1000불을 낸 부분에선 4%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은행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 미만대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보험회사로 옮겼을 때 그런 어떤 이자를 수익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된다 그러면 네.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 은행 구자에 있는 돈은 이자 수익에 대해서 매년 텍스 보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만 불을 네. 갖고 있어서 1%인 1000불을 받았다. 네. 그래도 그 1000불에 대해서는 텍서블 인컴이 되세요. 네. 네. 그런데 이 보험에서 받은 이자는 만약에 내가 10만 불을 갖고 있어서 네. 4%의 이자를 4,000불의 수입이 생기셨어요. 네. 근데 이 4,000불에서는 그 텍스를 디퍼해 줍니다. 내가 네. 그 돈을 예. 이제 완전히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그렇군요. 예, 예. 텍스 디퍼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텍스 보고 하시는 거랑 내가 매년 그 텍스를 유예하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어떤 효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보험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네. 좋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150불은 보험료로 나갔고 네. 1000불을 넣었는데 어느 상품은 4%를 주고 어느 상품은 6%를 주고 어느 상품은 8%를 준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아무래도 8%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8%짜리 상품을 택하시게 될 거예요. 네. 이럴 때 8%라는 이자가 굉장히 좋게는 들리지만 믿기엔 좀 어렵습니다. 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투구투비추라고 그러죠. 너무 듣기 좋으니까 안 믿겨요. 네. 그런 상품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럴 때 꼼꼼하게 내가 이게 뭔지를 공부하시고 체크업하셔서 그것이 나에게 맞는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이것이 혹시 그렇게 좋은데 단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네. 그것을 또 체크업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올바른 대답을 줄 수 있는 분들, 세금 관련이나 또 어떤 그 보험회사의 상품의 모든 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전 좋은 재정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지금 이제 이런 전체적인 상품을 이야기할 때 일률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은 A라는 게 좋을 수 있고 어떤 분은 B라는 게 좋을 수 있고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네. 공통적인 어떤 공통 분모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초기 자본이 있어야겠죠. 네. 저축을 하는 어떤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잣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네. 이자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또 복리라면 너무 좋겠죠. 단리보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절세 플랜, 그러니까 텍스에 이 네. 돈이 예.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내 돈이 자라는 것 같이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그렇죠. 게 동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잘 고려한다 그러면 네. 좋은 어떠한 그렇죠.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리얼 머니는 내 종잣돈과 이자율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텍스 혜택 네. 그리고 마이너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것을 했을 때 제 네. 리얼 머니가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모든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알아서 무조건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죠. 조금은 문제가 네. 되니까 여러분께서 좀 알아보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걸 여러분께서 좀 디테일하게 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면 그게 가장 그나마 베스트의 결과로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정 설계 정보 지금까지 UNI 월드와이드의 김원석 시니어 디렉터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